제가 오늘 위스키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맥칼란, 글렌 파클라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렌 드로니악입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쉐리 3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쉐리 위스키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허진모 작가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어떻습니까? 쉐리 위스키 향? 센 향수 같은 좋은 향수가 맛을 낸다면 이런 맛을 내지 않을까. 위스키는 향이 7, 맛이 3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쉐리 와인이 백포도주로 만든 와인이잖아요. 주정 강화 와인인데 그 백포도주의 그런 향기가 위스키에 스며들어서 아주 강렬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특별히 인기 있는 위스키 중에 발베니라고 있습니다. 이 발베니도 보면 여기 더블 우드라고 써놨잖아요. 여기 지금 쉐리 오크 이렇게 돼 있어서 더블 오크가 오크통을 2개를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를 쉐리 오크통 썼다는 이야기죠. 더블 캐스킹. 쉐리 통을 썼다고 하면 위스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 쉐리 위스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00년 전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프랑스 안에 원래 영국 땅, 그러니까 잉글랜드 땅이 있었고 거기에서 아주 질 좋은 와인이 생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랑스 안에는 영국 땅이 있었습니다. 그 영토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했을 뿐.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노르만 그 종들이 유럽 전체에 퍼졌지 않습니까? 그 노르만이 프랑스에 정착을 하면서 프랑스를 왕으로 모시고 공국을 세운 거죠. 그 노르망디 공국을 세우고 있다가 1066년에 영국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의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노르만 공국이 잉글랜드를 집어삼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영국은 그때부터 프랑스 왕의 제후국이 된 거죠. 프랑스에서 질 좋은 와인이 생산되는 데가 보르도가 있는데 지금은 프랑스 땅이죠. 그때는 잉글랜드가 관할하는 구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보르도 지방에서 나온 질 좋은 와인을 영국에 있는 상류층 그리고 왕족들이 즐겨 마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런던의 상류층들은 19세기까지도 위스키를 거의 시골술 취급하고 거의 안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상하게 자기네들 프랑스에서 건너온 세력이니까 와인을 즐겨 마시고 영어도 다 불어를 영어에 엄청 많이 섞여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르만족의 땅이었을 때는 이게 확 줄어가지고 다 뺏겨요. 그 사자왕 리처드의 동생 존 왕이 실정을 하면서 다 뺏겼다가 이 그 왕조가 바뀝니다. 노르만 왕조에서 플랜테저넷 왕조로 바뀌는데 이제 결혼 관계로 인해서 아키테는을 갖고 있었던 한 왕녀가 엘레오노르라는 왕녀가 프랑스 왕과 이혼을 하고 플랜테저넷 왕조의 왕과 결혼을 하면서 이 모든 이 엄청난 땅이 영국 왕조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100년 전쟁에 그러면 발발 원인은 뭔가요? 첫 번째가 그 프랑스 왕위 계승권. 그게 제일 컸다고 보고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으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보르도 지방. 보르도를 갖고 있는 그 아키텐 지방의 문제였어요. 프랑스 왕이 아키텐 지방을 침략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100년 전쟁은 와인 전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와인은 못 먹어 내가? 그러면? 영국에서는 와인을 생산을 안 하니까. 충분히 와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와인으로 인한 세원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질 좋은 와인이 생산되는 아주 중요한 땅이죠. 맞습니다. 와인이 생산될 뿐더러 그 땅이 여기에 나오는 세수가 잉글랜드 전체 세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와인은 둘째치고 국가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죠. 100년 전쟁이 1300년대 초반이죠. 1337년에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전반기죠. 공격은 누가 먼저 합니까? 선전포고는 잉글랜드 왕조가 먼저 해요. 그리고 먼저 공격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영국군이 파죽지세로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계속 영국이 이깁니다. 근데 그러면 전쟁을 했으면 빨리 끝내고 전쟁을 종료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전쟁을 했습니까? 전쟁을 종료시키기에는 프랑스가 너무 좀 컸어요. 아무도 영국이 이렇게까지 잘 싸울 거라고 오래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국력이 훨씬 더 셌고 그리고 프랑스의 인구도 더 많았고 군대도 더 많았고 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프랑스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잔다르크가 막 영국군하고 맞서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또 얼마나 그 잔다르크가 활약을 했길래 그런 역사적 인물이 됐습니까? 사실은 그 잔다르크는 인류 역사상 이 정도로 신비한 인물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 17살 정도 되는 이 여자애가 이뤄놓은 전과 실제로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성벽도 타고 했었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카드라가 아니라 네. 영국과 프랑스에서 공식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것으로 했을 때도 거의 홍길동 수준이에요. 잔다르크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프랑스가 멸망했을 것이다.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거의 패배 직전이었습니다. 예, 프랑스가. 패배 직전이었고 네. 영토로도 거의 못 몰렸죠. 결국은 예.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전세가 역전이 돼서 네, 맞습니다. 100년 전쟁의 승자는 프랑스로 끝이 나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잉글랜드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이너리를 그럼 다 상실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더 이상 와인을 못 먹고 네. 또 프랑스하고 영국의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 늘 와인, 질 좋은 와인을 안정적으로 갖다 먹던 어떤 이 사람들 큰일 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수입선을 바꾸죠. 어디로 바꿉니까? 스페인의 그 세리 와인을 수입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쉐리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은 이제 주정 강화 와인이 쉐리 와인, 네. 포르투갈의 주정 강화 와인은 이제 포트 와인이라고 하는데 쉐리 와인은 이제 스페인어로는 헤레즈고 영국어로는 쉐리인데 그 삼각형 안에 있는 그 지역에서 난 백포도주. 네. 그러니까 포도 품종으로는 페드로 히메네스, 올로로소, 아몬틸라도 뭐 이런 포도의 품종으로 만든 건데 영국까지 배로 가면 그 당시 냉장고도 없고 하니까 맞습니다. 와인이 상하니까 여기다가 발효시키기 전에 술을 넣든지 발효가 끝난 다음에 브랜디, 꼬냑 이런 걸 그렇죠. 넣어서 증류주를 넣어서 포도 증류주를 네, 넣죠. 알코올 도수를 높여서 20도, 발효가 막고 20도, 산화를 막는. 네, 20도 가까이 높여서 그 발효가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에 그 증류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중단된대요. 더 이상 익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도수가 올라가니까 또 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영국까지 배로 이동할 때 중간에 변질을 막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발효를 멈추게 하는 수단으로 이제 주정 강화 와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세리 와인의 그 이제 도수를 높이는 그 행위가 네. 영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영국 수출용으로 높였다라는 네. 게 있고 두 번째는 증류 기술이 들었을 때 그 헤네즈라는 그 지역이 해안가잖아요. 네. 해안가고 거기서 이제 뱃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증류 기술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갔던 빨리 스페인으로서는 들어갔겠죠. 네. 그렇죠. 아프리카 중동하고 더 가깝죠. 예, 맞습니다. 맛을 위해서나 네. 아니면 보관성, 이동성을 위해서는 훨씬 더 빨리 그 증류를 탄 세리 와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을 겁니다. 보면은 영국이 네. 그 세리 와인을 수입하게 된 이유가 네. 그 수입에 용이했기 때문에 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관계를 좀 기록이 조금 네. 다양한데 뭐 어떤 사람은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도수를 높였다. 이를테면 우리가 장기 운송을 하려면 발효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사니까 도수를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상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술 전문가들이 기술을 할 때는요. 네. 영국 수출로 인해서 쉐리 와인이 이제 그 주정 강화 와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역사학자들은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학자 입장에서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 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이야기를 재밌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료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네. 좀 넘겨짚은 말이 전후 관계만 보고 예 넘겨짚은 말이 계속 이제 그게 확대 재생 그 말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가 불어나지 않았나 네. 생각이 어쨌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 영국이 100년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로부터 어떤 질 좋은 와인을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니까 네. 대체 수입선을 찾았고 그렇죠. 그것이 포트 와인하고 쉐리 와인이었고 대량으로 수출되기 시작한 건 맞는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주정 강화되지 않은 그 와인들도 네. 많이 수입이 됐었어요. 네. 됐었는데 이제 변질도가 이제 높아지니까 네. 이제 쉐리 와인이 영국 수출을 하게 되면서 그 주정 강화를 더 많이 확산한 건 사실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주정 강화 와인이 주력 수출품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두 설 다 저는 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만 해도 스페인이 병입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병입을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병을 만들어야 되고 네. 마개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통으로 수출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의 이 통들이 그 영국에 도착하면 통째로 영국에서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해안가에서 통해서 영국 이 쉐리는 벗이라 그래서 800리터짜리 큰 통을 쓴대요. 근데 이게 영국에 오면 그것보다 작은 용기로 나눠서 이제 유통이 되다 보니까 큰 통이 남아 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쉐리 위스키의 그 개발하는데 시초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렇죠. 위스키는 밀주의 역사잖아요. 네. 네. 19세기가 돼서야 합법화가 됐으니까. 맞습니다. 잉글랜드는 보르도의 와인이 끊긴 다음에도 위스키를 마시지는 알았죠. 않았죠. 위스키를 안 마셨죠. 그때까지 불법이었거든요. 네. 이제 보관이 필요했고 숨길 것이 필요했는데 그보다 더 나온 게 사실상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고 큰 통이 예. 막 해안가에 막 쌓여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 야 저기다 위스키를 숨겨서 보관하자. 예, 그게 처치곤란이었답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꺼내서 먹어보니까 이거 뭐지? 달달한 맛, 그렇죠. 이 과일 향? 네, 이거 뭐야? 이거 위스키 맛이 훨씬 좋아졌잖아. 예, 그래서 쉐리 위스키가 나왔다는 게 정설이죠. 맞습니다. 뭐 그렇죠. 스코틀랜드 쪽으로 이제 글라스고 이런 데가 대도시고 거기가 네. 항구가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쉐리 벗을 갖다 쓰기에 아마 유리한 가까운 부두에 많이 적재가 됐었다는 기록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100년 전쟁이 없었더라면 영국이 프랑스 내 와이너리를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쉐리 와인을 수입할 큰 필요성이 없었던 거겠고 어쩌면 쉐리 위스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걸까요? 충분히 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오크통이 숙성을 하면서 사실은 이 색깔을 갖게 됐다면서요. 뉴메이크 스피릿은 무색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보드카 색깔이나 소주 색깔이 무색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스키 색깔도 원래 증류를 마치거나 무색 투명한지 이건 다 숙성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맛있는 쉐리 위스키는 결국 전쟁의 산물이다. 네, 그리고 우연의 산물이다. 이제 쉐리 위스키의 등장은 이제 100년 전쟁의 결과다. 결국은 많은 제가 본 자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여기저기만 조금씩 그 이야기가 좀 달라서 작가님의 어떤 교통 정리가 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네. 오늘 허진모 작가님 모시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피 터지는 120년간에 걸친 100년 전쟁이 쉐리 위스키의 탄생이라는 우연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나눠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허 작가님과 함께 나폴레옹 전쟁이 위스키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진모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